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도 지난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을 통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초대형 방사포 등을 연이어 발사했고 노동당 내에서 권력이 큰 리만건 중앙당 조직지도부장을 공개적으로 해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망자가 200여 명에 육박했다는 집계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감염 환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서열 1순위인 조직지도부장 리만건을 공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우선 리만건은 어떤 인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945년 1월 평안남도 출생입니다. 올해로 한 75세 정도 되겠네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위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사실 엄청난 핵심 간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만건이 알려진 것은 북한 내 군수산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당 군수 공업부장을 맡고 나서부터 이제 당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을 위시한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 이런 것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이 리만건입니다. 그래서 당 군수공업부가 군수산업과 핵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라는 점을 보았을 때 사실 김정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리만건이라는 사람을 따로 별도로 제재 대상에 올릴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 4월 작년에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이 됐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직지도부장 등의 요직을 이때 맡게 됩니다. 근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거죠. 지금 현 시점에. 근데 네. 이번에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당 중앙위 부위원장직에서도 해임이 됐고요. 아마 나머지 직책에서도 다 해임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직 지도부장을 해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 당국이 직접 밝힌 요인을 보면요. 우리 당 골간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 기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의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아마 김일성 고급 당 학교로 지금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김일성 고급 당 학교에서 아마 부정부패가 일어났다는 건데 본인이 리만건 부장 본인이 직접 부정부패 사건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당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인 리만건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네.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장기 제재, 그러니까 제재 장기화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상황이라는 거고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가 훨씬 심화됐습니다.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요. 단기적이긴 하지만 물가 폭등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동요할 수 있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훨씬 더 파급력이 더 크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북한의 각 지역별로 경제 정면 돌파전을 막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코로나19 방역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주요 부서에 있어서도 지금 인사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인사 정비 차원에서도 추진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재밌는 것이 리만건이 해임되면 그 뒤에 조직 지도부장은 누구냐. 이게 북한 당 내에서 가장 핵심 부서가 바로 이 조직 지도부장인데 누가 오를 것이냐라고 지금 이제 물망에 여러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김여정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 1월에 김경희가 등장했었거든요. 네. 몇 년간 보이지 않다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층 내에 동요라든가 또는 이른바 김정은 가계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김경희 또는 김여정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권력 핵심부에 진출시켜서 백두혈통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강화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김정은이 놓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이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벌써 두 번째 무력 시위를 한 건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이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무기를 이번에는 섞어서 쐈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방사포도 쏘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발사 이후에는 일주일 만이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로의 친서를 보낸 지로는 지금 5일 만이라는 거죠. 일단 배경이 뭐냐가 지금 관심인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2월 28일 3월 2일에 이은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번 합동 타격 훈련을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그 노력 이것을 강조했던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강한 유감을 지금 표시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지금 하느냐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의 정상회담 또 그것을 위한 실무회담 무산 이후에 새로운 길을 선언했거든요. 북한 당국이 그런 걸 위해서 전략무기 개발,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개발,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압박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를 발사한 시점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한국 동포를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놓고 이렇게 닷새 만에 다시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한 의도는 뭘까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제재 장기화 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부의 불안과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최근에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마당이 사실상 거의 폐쇄된 상태라는 제보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식량이라든가 생필품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주민들의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자. 이런 것들. 이것을 잠재우는 용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간부진을 숙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더해주고 외부적으로는 군사 도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해보자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단됐던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신호탄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 도발을 막 한단 말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면 우리 당국이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압박하고 막 이런 반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틈틈이 우호적인 친서를 보내주면 한국 당국으로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친서를 보내줄 때마다 일종의 희망 고문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일종의 관계 개선이 심리전인가요? 되겠지.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군사 도발을 한다? 그러면 군사 도발에 대한 이 대응이 강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위 조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 무시하고 군사 도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될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또 다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서 한국 당국이 강력하게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이 밖에서 봤을 때 최근 북한 당국의 행보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시점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직후거든요. 일각에서는 양면 전술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금방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건데 일단 북한의 행보를 쭉 보고 있으면 지금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 또는 방사포 요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군사적 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탄도미사일 기술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장거리든 단거리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뭐 강력한 경고도 사실상 잘 안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제사회 추가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 도발은 조금 자제를 하고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좀 자제를 하고 아무래도 견제가 좀 덜한 추가 대북 제재는 안 올 것 같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빠르게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위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남용 단거리 미사일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위해서 그런 양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남북 관계를 일정하게 강원 양면 전략을 써줘야 그 군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조금 유리하잖아요. 네. 간격만 계속 가면 남한 당국도 명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그걸 제어하고 압박할 수밖에 없지만 양쪽으로 다 해주면 남한 당국이 뭔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그런 양면 전략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당근을 주면 채찍을 그렇죠. 주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골고루 섞어 쓰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군사 도발을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단기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남북관계 개선은 차후로 밀어버리고 강력하게 북한 당국을 압박해서 군사적 실험을 중단시켜야지 이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죠. 네. 북한이 지난해 말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 코로나 비루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북한 내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부 위기 돌파용, 그래서 민심과 간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외부 도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대북 제재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 전략 강화, 이것을 실제로 해낼 가능성도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목적에 좀 주목한다면 이게 통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원 전략을 했더니 남한 당국의 반발이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거세지 않다 그러면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거리 발사체 실험에 그치고 있지만 추가로 잠수함에서의 SLBM 발사라든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발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좀 더 지켜보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의심 사망자가 200여 명에 육박했다는 집계가 나왔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군에 군의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나 봅니다. 아마 네. 군 의료 담당 부서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군의국에서 지난 3일 군대 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최고 사령부에 지금 보고했다는 뉴스가 데일리 NK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군대 내에서 북한군 전체 군대 내에서 1월과 2월 합계 군대 내 코로나 의심 사망자가 18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가 3,7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군 내에 코로나 전염병 감염자가 있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망자는 주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 경비대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군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통계 이전에 군의국에서는 각 군의 폐렴, 그다음에 결핵, 그리고 천식, 감기 환자 중에서 고열로 죽거나 격리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를 빠짐없이 파악해서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이미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각 군에서 올라온 통계를 군의국이 집계해서 최고사령부에 보고한 내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 군부대가 굉장히 비상사태일 텐데요. 당국은 그럼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일단 북한군 당국이 내린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시신 소독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이전에 북한 내에서 초기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 당국이 내린 조치를 보면 모든 사망자는 화장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화장이 아니고 시신을 철저히 소독하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완화된 지침이거든요. 근데 왜 지시를 바꿨을까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의 추정 또는 북한 내에서 제보를 보내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단 너무 인원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졌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로 화장을 계속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 대신 사망자를 소독하는 지시로 바꿨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자 수에 따라서 각 군부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조치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 이런 압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조치입니다. 후방국,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이제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서인 후방국에서 식량 전량 공급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방국에서 식량 공급을 위한 기준이 있나 봐요. 하루 800g입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이 있고 원칙인데 이것을 그 기준에 충족시켜서 식량을 공급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한 끼 먹이던 콩비지 이런 것도 세 끼를 다 공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면역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식량 공급도 더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식량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군대 외에도 혹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지. 네, 지금 데일리 NK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요, 2월 27일 기준으로 북한의 중앙 비상 방역 지휘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앙 비상 방역 지휘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월 2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주민은 23명, 그리고 격리자가 82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2월 27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 뒤로 한 지금 2, 3주 지났어요. 이 숫자는 그때보다 훨씬 조금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빠르게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리만건을 공개 해임한 사건과 북한 당국이 연이어 무력 시위를 한 배경, 그리고 북한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00여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